이번 영상은 딱 목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코파이 정. 난 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팔자를 열어보고 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만약 목이 있어도 금으로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다면 좀 그렇겠죠? 이 정이라는 목을 두고 인간관계에 목적 없는 소통이라고 말하고 이유 없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자에 목이 많을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새로운 취미에도 새로운 남편의 취미와 함께합니다. 오행은 항상 인간의 생로병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가 목을 보는 순간 탄생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간목은 태어나자마자의 순간을 나타내니 혼자서 놀기도 잘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것에 스스럼 없이 위험한 것도 스스럼 없이 모두의 이목을 받으며 실수를 해도 귀여움을 받는 것이 간목입니다. 아기들이 딱 이렇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간목이 어른이 되어서도 실수를 한다면 주위에서는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 목이 없는 팔자보다는 눈총을 덜 받는 거죠. 이 실수뿐 아니라 어른인 척 안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어른은 금이 하는 것이지 목은 어른인 척 해도 귀여움을 받습니다. 목이 많을수록 주위에서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하죠. 목이 없으면 어릴 때부터 어른인 척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특히 금이 많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남 장녀 노릇을 해야 돼서 그렇고 금 없이 목만 있으면 방목되어 자유롭게 초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데 금이 개입되면 어른 수업을 받아야 하며 그런 환경에 놓이거나 스스로 어른임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신유술 가을인 금왕절에 태어나서 금이 많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어른으로 살아가면 되지만 임묘진 모광절인 봄에 태어나서 금이 많으면 자신은 아이이고 싶지만 자신은 마음껏 놀고 싶고 하고 싶은 놀이, 취미,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막힌 것이죠. 목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니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반면 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이 딱히 없으니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은 언제나 좋다 나쁘다의 흑백 논리로 빠지게 되면 타인과 계속 비교하게 되니 번뇌만 남을 뿐입니다. 타고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명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명리는 언제 좋아지는지 알아보는 학문이 아닌 언제 좋아져서 힘을 내고 언제 안 좋아져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타고난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연습하셔야 기륭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을 독려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팩트는 사람은 태어나면 꼭 죽고 항상 좋을 때도 없고 항상 나쁠 때도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 뭘 만들어가느냐? 그렇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팔자 배워봤자 용신, 기신, 형충파의 기문, 신살만 눈에 박히게 됩니다. 괴로워서 팔자 공부하려고 했는데 더 괴롭게 되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희노애락은 스스로 만든다는 점만 잊지 마시고 명리학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목은 수직으로 자라는 이유는 이제갓 생명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고 을목은 유연하게 수평으로 자라는 이유는 이제갓 태어난 간목과는 달리 위험 요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안 돼! 이 말을 알아듣게 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 유연성을 갖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을목은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고 간목은 실수를 해도 안 돼! 하게 되면 그냥 놀랄 뿐이고
그래서 예민한 것이고 을목은 그 말을 알아들으니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간목이 볼 땐 을목은 소심하다고 하고 을목이 볼 땐 간목은 대범하면서 무식하다고 하겠죠. 일간이면 더욱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궁에 천간에 간목이 있다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에 있으면 전생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니 무의식에서 나올 수 있고 월간이면 부모의 환경이 그렇게 되니 어릴 때 그러한 부모 환경을 만나는 것이고 일간이면 자신이 그러하고 시간이면 자녀가 그러한 성향이 나온다고 제가 만들어 놓은 양자역학 궁성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간목이 놓이든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자라며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옆에 경금 정도 있어야 자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자제력을 배워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간목만 있으면 네, 맞습니다. 자제가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태어난 풋풋한 목에서 다른 오행의 상생을 입혀보겠습니다. 팔자의 수가 있어서 수생목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지식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즉, 공부도 잘하려고 하고 자격을 갖추려고 학문에 매진하는 거죠. 수가 없으면 네, 갖추지 않은 목이 됩니다. 마치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화가 있어 목생활을 해야 사회에 필요한 공부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화가 없는 수생목은 사회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무작정 공부만 하게 되거나 수가 왕할수록 공부만 딥다하다 중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주구장창 열거했다시피 화는 현생을 살아가는 현실적 오행입니다. 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여야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목표가 설정되어야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결국 화에서 나옵니다. 화가 없으면 열심히 살았다고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도 없으며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지도 않았다고 화가 왕한 사람한테서 말을 듣게 되죠. 화가 왕한 사람은 열정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언을 달고 살아갑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산다. 아프니깐 청춘이지 안 아프면 건강하다. 청춘들이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다 보면 쇠가 빠질 것이다. 늙어서 고생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화가 왕한 사람들은 화가 없는 사람한테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다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답답해 보이겠죠. 그렇다면 화가 없는 목은 네, 열심히 안 살아도 될 권리를 타고난 겁니다. 부모한테서 뭘 받거나 배우자한테서 뭔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겠네요. 왜? 죽으라 뛰어다니고 꾸준히 안 했으니. 목생화가 이렇듯 실천력이 뛰어나고 수생목으로 준비해서 목생화로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목생화가 잘된 팔자입니다. 여기서 또 겨울에 태어난 목생화는 목과 통명도 잘 안되고 실천력도 떨어집니다. 여름에 태어나 목생화가 되어 있는 명식이 100% 목과 통명을 발휘한다고 치면 봄에 태어나면 약 7에서 80%이고 가을에 태어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겨울에 태어나면 목생화 자체를 10%도 안 합니다. 목생화가 잘된 명식과 안 된 명식의 차이점을 들여다볼까요? 목생화가 잘 되어 있다면 친구야 이거 같이 하자. 야 이거 잘 되겠는데? 그래 하자! 가 되고 친구야 공부 잘해야 사회에선 잘 나가지. 무슨 소리? 돈 많이 벌면 짱땡이지. 경험이 곧 자력이다. 몰라? 이렇듯 수 없는 목생화의 명식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생화 잘된 남편에게 부인은 여보, 부부관계란 자고로 무드도 있고 촛불도 켜놓고 시끄러! 불 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생화가 안 되면 반대로 매우 망설이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안 될까봐 불안해서, 더 준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뒤처질까봐, 해봤자 뭐 하겠노 이런 생각? 만약 화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수생목이 왕한 남편을 둔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언제 할 거야? 이러다 닳겠다. 내가 쭈쭈봐야 뭐야? 그래서 목생화 잘된 부인은 금생수 남편 만나면 속 터질 수 있습니다. 금생수는 아주 천천히 많은 생각을 동반하기에 다그치면 오랫동안 삐집니다. 목생화처럼 금방 풀지 않습니다. 아주 생각이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인은 무드와 촛불을 켜주세요. 남편을 위해. 첫농 떨어뜨리고 그러면 바로 목생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보, 이젠 너무 좋아. 어머, 여보야, 욕도 했어? 시끄러. 뒤로 돌아.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차렷 돌려차기 다 나올 겁니다. 목생화를 담당하는 술까지 곁들여지게 되면 540도 회전에 욕하면서 돌려 날라가서 인미기문 걸리기까지 합니다. 오행에 따른 부부 금슬까지 책임지는 UPD 강자. 자, 계절별로 목생화가 있으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묘진 봄에 목생화가 잘 되어 있으면 추진력이나 실천력이 뒷받침됩니다. 목은 화가 있어야 성장하려고 하고 목표가 생기고 사회에 빨리 진출하려고 합니다. 화 없이 금수가 많으면 계속 사회 진출을 망설이게 되죠. 대운도 역행하게 되면 더욱 늦어지게 됩니다. 보호받을 권리를 타고난 건데 이렇게 타고난 팔자들을 상담하면 부모님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인은 성인입니다. 자기 자식일 리가 있겠습니까?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녀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는 개념을 과감히 버려야 노후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봄에 태어나 화토가 강하면 성인부터 자신감 하나로 살아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서 약한 금생수가 개입하면 높은 클래스의 성인이 됩니다. 사오미 여름생의 목의 역할은 사회에 쓰일 만한 체계를 갖췄다고 해석합니다. 수생목은 지식체계인데 반해 여름의 목생화는 사회 기반 자격을 갖춘 것이죠. 즉 사회에서 쓰일 만한 요소를 확실하게 갖추게 되고 또한 사회 경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만한 요소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화가 왕한 상태에서 금수로 이어지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게 되죠. 이 목들인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여름생은 기본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화가 강할수록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진짜 열심히 살았다 는 것은 대부분 사오미 여름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 목이 없으면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일이 주어지니 일만 하며 살았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 없는 여름생입니다. 안주하는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목이라는 것은 언제나 초코파이 정이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넓혀가며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주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을생이 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은 이미 목이 금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즉 목이라는 씨앗과 꽃이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는 시기이죠. 그런데 목이 있으면 완성됐다 싶음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성정이 됩니다. 일이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다시 다른 것에 도전하게 되니 타인이 볼 땐 쓸데없이 잘하는 걸 하지 왜 다른 데 눈 돌리냐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실증이 난 겁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새로움이 곧 자신의 행복으로 연결되기에 그렇습니다. 겨울생이 목이 있으면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겨울생의 특징입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해중 간목의 역할이 딱 이러합니다. 해월생이 간목이 투한되면 희망을 안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가며 꿈과 희망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또한 지지의 목도 있죠. 임묘진, 미해 중에 목들이 있습니다. 이 목들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해중 간목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생각이고 임목은 사회에 쓰이는 것이 아닌 개인 위주,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또는 공부를 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묘목은 임목과 반대로 사회에 쓰일 만한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임목과 묘목은 수생목이 되어야 이러한 지식체계를 갖춥니다. 임목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식체계를 만들어 사회를 자신한테 갖다 끼워 맞춥니다. 묘목은 사회에서 뭘 할지를 먼저 정한 후 그에 맞게 스펙을 쌓아갑니다. 단 임목이 목생화가 더 잘 되니 화를 본 임목은 먼저 쌓고 바로 치고 나갑니다. 묘목은 단단하게 쌓아서 치고 나가는 개념입니다. 묘목은 목생화를 잘 안 하기에 주위에서 먹생화 좀 해야 사회에 진출합니다. 진중을목은 노련한 목으로 해석합니다. 봄의 끝자락이자 여름의 다다랐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로 갑니다. 목이 토한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중을목은 이미 완성된 목이기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 능력과 경험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사회 경험을 잘 쌓으며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또한 목이 토한되어야 이 목을 잘 쓰며 습득하며 살아가는 거죠. 목생활란 종합해 볼 때 목은 사람과의 목적 없는 소통이고 이유 없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하는 인간관계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화로 목을 키우게 되면 선생님처럼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고 종화로 목을 인화시키면 인간관계의 편리성을 위한 실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에 있으며 목만 놓고 볼 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성을 띠는 인간관계의 소통이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는 적어도 목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이 많으면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입문해도 금생수에 잡아먹히기에 안타깝네요. 다음 시간은 계절별 수생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물론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오래 산다면 좋다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일까? 병화는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뒷전이다. 하지만 임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한난조습에서도 임수는 부정의 시각을 먼저 둔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정을 먼저 생각한다.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귀기에 앞서 부정을 먼저 생각한다. 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들 수 있다. 누군지 몰라서. 보이지 않는 공포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이 임수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만하다. 왜? 겪어보지도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생각을 바꿔볼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번 같은 일상에 지친다. 그래서 잠을 잔다. 이것이 임수의 역할이다. 일을 하다 지치면 먼 하늘을 보며 멍 때린다. 고됨에서 잠시 나와 벗어난 휴식이다. 이것이 임수의 역할이다. 헤어진 그이가 계속 생각나 잠시라도 잊지 못해 외로움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때 야식을 시켜 맥주 한 잔을 한다. 참 달콤한 임수이다. 만약 간목이라는 리셋 없이 임수가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네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휴식도 잠깐의 힐링도 더 잠깐의 행복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새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연히 남편 모았지 그토록 기도했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행복하게 하게 아주 먼 곳에서 보이지 않게 누가 이렇게나 좋은 역할을 했다니 인생을 깨닫고 가는 죽음이야말로 그야말로 죽음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임수에게서 다시 배운다.